오늘은 콤피UI에서 인페인트 모델을 직접 합성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합성한 인페인트 모델을 활용해 실제로 인페인트 및 아웃페인트를 진행하고 일반 모델로 인페인트를 진행한 결과와 비교해봅니다. 본 영상에서 예시로 보여드리는 워크플로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커스텀 노드가 필요하긴 하지만 실제 인페인트 모델 합성 및 인페인트 진행은 콤피UI 기본 노드만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먼저 소개드리는 워크플로우를 이해하신 뒤 필요에 따라 커스텀 노드를 설치하셔도 무방합니다. 인페인트 기술은 이미지 투 이미지 기능을 특정 부위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어떤 체크포인트 모델을 쓰더라도 인페인트 자체를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페인트 전용 모델을 사용하면 인페인트를 진행하는 부위 근처를 고려해 이미지를 생성해주기 때문에 더욱 자연스러운 인페인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총 5스텝으로 나누어 워크플로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단계에서는 기준이 되는 인물 이미지를 생성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세그먼트 애니띵을 이용해 배경에만 마스크를 생성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이미지를 생성할 때 사용한 체크포인트 모델을 그대로 적용해 배경에만 인페인트를 진행합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인페인트 모델을 직접 합성하고 이를 이전 단계에서 생성된 이미지와 비교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합성한 인페인트 모델을 사용해 원본 이미지의 우측 영역을 확장하는 아웃페인트를 진행해봅니다. 먼저 기준이 되는 인물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평소 자주 사용하는 SD1.5 버전의 체크포인트로 자유롭게 인물을 생성해봅니다. 이 시에서는 에픽 리얼리즘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추후 다른 스텝에서 사용하는 K샘플러의 시드 값을 일괄 변경해주기 위해 임팩트 인트 노드를 추가하고 K샘플러의 시드 위젯은 인풋으로 바꿔 연결해줍니다. 두 번째 스텝에서는 인물의 배경을 선택하는 마스크를 생성합니다. 이 시에서는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하기 위해 세그먼트 애니띵 노드를 사용하지만 수동으로 마스킹을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세그먼트 애니띵으로 생성한 마스크는 인물을 가리키고 있으므로 인버트 마스크 노드를 추가해 배경을 선택합니다. 세 번째 스텝에서는 인페인트를 진행하기 위해 인페인트 모델 컨디셔닝 노드를 추가합니다. 인페인트 영역에 적용할 새로운 프롬프트와 새로운 K샘플러를 생성해 연결해주고 기본 이미지와 이전 스텝에서 만든 마스크를 함께 입력해줍니다. K샘플러 설정은 시드 값을 포함해 원본 이미지 생성 조건과 동일하게 맞춰준 뒤 인페인트를 진행합니다. 배경을 런던으로 변경하기 위해 기존의 프롬프트를 살짝 수정하여 런던, 잉글랜드를 추가해 주었습니다. 생성된 이미지를 보면 기존의 인물 뒤편에 불필요한 새로운 인물이 생성되어 그림이 지저분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스텝에서는 드디어 인페인트 전용 모델을 생성합니다. 인페인트 모델 생성을 위해 체크포인트 로더 2개와 모델 머지 서브트랙트 노드 1개를 추가합니다. 두 개의 새로운 체크포인트 로더에는 각각 SD1.5 기본 모델과 SD1.5 인페인트 모델을 로딩합니다. SD1.5 인페인트 모델은 SD1.5 기본 모델에 인페인트 기능이 추가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역으로 SD1.5 인페인트 모델에서 SD1.5 기본 모델을 빼주면 인페인트 기능만 담긴 모델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출된 부분을 가장 처음 이미지를 생성할 때 사용한 모델과 합해주면 해당 모델의 인페인트 전용 모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모델 머지 애드 노드를 추가하고 각 노드를 연결해줍니다. 인페인트 전용 모델 합성을 위한 노드 구성이 완료되었으므로 전용 모델을 이용해 앞서 진행한 인페인트를 똑같이 진행해줍니다. K샘플러 설정 및 시드 값,
그리고 프롬프트까지 동일하게 설정하고 인페인트를 진행하면 이번에는 우리가 의도한 대로 정확히 배경만 런던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페인트 전용 모델을 활용해 배경을 확장하는 아웃페인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존 이미지에 추가로 패드 공간을 만들어주는 패드 이미지 포 아웃페인팅 노드를 생성합니다. 입력값으로 첫 번째 스텝에서 만든 기본 인물 이미지를 연결해줍니다. 이후 인페인트 진행을 위한 컨디셔닝 노드와 케이샘플러 등을 복사해 연결해주고 새 프롬프트 창을 만들어 확장될 배경에 그려넣고 싶은 내용을 작성합니다. 이 시에서는 프롬프트에 에펠타워를 추가로 작성해 주었습니다. 인페인트 진행을 위해 노드들을 모두 연결해줍니다. 이 시에서는 패드 값으로 우측 128픽셀을 확장하지만 원하신다면 상하 좌우 원하시는 만큼 패드를 확장한 뒤 인페인트를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우측 128픽셀 패드 공간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에펠타워가 새로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페인트 모델을 잘 사용하시면 유료 구독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스테이블 디퓨전을 멋진 생성형 이미지 편집 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